315번 보겠습니다. 315번. 가. 별표 치세요. X입니다, 일단. 여러분, 가 시험에 잘 나오죠? 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꼼수 부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90일 넘겨놓고서 제소기간 지난 다음에 해놓고서 그 다음에 각하 재결을 받았으니까 그 재결서 송달 기준으로 다시 소송으로 가는 거. 어차피 90일을 넘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90일 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병합의 동그라미 치고, 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 변경 동그라미 치고, 자,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제 이해되시죠? 자, 구소는 취하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형성 재결의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처분청에 또 다른 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또 다른 처분을 한 경우, 밑줄을 그으세요.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그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마는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 취지에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에 소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청구 취지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요거만 소 변경이 있을 때고 나머지 자, 소 변경이 있을 때 혹은 병합이 있을 때 혹은 피고가 바뀔 때 이럴 때는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6번 보겠습니다. 1번 취소 소송의 1심 관할 법원은 자, 원칙은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입니다.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맞고요. 자, 이렇게 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항고 소송으로 잘못 짓게 했어요. 그런 거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치고 3번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는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피고가 중요하죠. 피고가 자, 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좀 특이합니다. 위원장.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위원장에 동그라미 치시고 4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지만 자, 제3자는 당사자 이외 제3자도 효력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자, 취소의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자,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도 사실은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인인 소송이거나 경원자 소송이거나 경업자 소송이거나. 근데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판결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외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연탄공장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뭐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연탄공장이 있는 마을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판결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 거야. 자, 317페이지, 그러니까 316번의 정답은 4번. 317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상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 변경이 되었네요. 그쵸? 그때는 언제예요? 타당한 것은 새로운 소에 대한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구소를 취하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제기 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소 제기 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변경이 있을 때라고 얘기해야 돼요. 변경시라고. 변경시. 청구 취지 변경시 점 돼요.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각각 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다툴 수 있죠. 요건 충족시켜서 다시 다투면 됩니다. 요건 확충 후 가능. 그 다음에 3번 맞았네요. 두 번째 줄에 병합 동그라미 치고
자, 병합 시 취소 청구에서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게 먼저 제기되었다면, 앞에 게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병합한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판력에 저촉된다.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자,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라고 한다면 절차 보완해서 다시 처분할 수 있죠?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판력이나 기속력 저촉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 틀렸고 3번만 맞는 말입니다. 3번만 맞는 말이고요. 318번 1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포인트 잘 보면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 번째 포인트 어디로?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한다. 자, 2번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 취소 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으로 이송. 여기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취소 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으로 이송할 수는 없고요.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우리 1번에 있는 출제 포인트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관련 청구 소송을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뭐야 이거? 불인용되는 것은 모두 한 개이다. 이렇게 됐네. 이거는 선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묻고 있네. 예, 맞죠? 자, 불인정되는 것은 뭐만 불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으로 이송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행정청의 소송 참가,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다 인정하죠. 3번 보겠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그만 읽어야 돼요. 자, 원칙은 자, 넓은 의미에서 당사자주의라고 하지만 직권탐지주의라고 했지 지금. 직권탐지주의의 반대말은 변론주의죠. 변론주의.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당사자주의예요. 당사자의 변론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야. 자, 이게 원칙이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로 하며 합의되고요. 응소관할 되고, 전속관할은 여러분 없어졌어요. 아, 근데 이거 뭐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직권탐지주의 원칙으로 하면 이것도 바꿔, 변론주의로 원칙으로 하면 이걸로 바꿔야 되고, 합의 응소기간은 빼줘야 돼. 전속관할만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전속관할만 폐지. 이렇게 보세요. 전속관할만 폐지. 두 군데가 틀렸네요. 4번. 자, 소 변경이죠. 소 변경된 경우. 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다시 변경이 구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자, 이거는 여러분 선행 처분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직권을 취소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두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 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호 변경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뭔 말이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자, 이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새로운 처분을 한 거잖아요. 이거 예전 처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냥. 그쵸? 선행 처분을 취소해버리고, 후행 처분을 했어.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후행 처분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얘기를 아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한 것 같아요. 4번은 맞는 말이고. 자, 이제 원고적격 가겠습니다. 원고적격. 자, 원고적격은 우리가 많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고적격,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송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요건 중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대상적격이에요. 대상적격은 처분성 있느냐 없느냐. 이거 워낙에 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원고적격입니다. 원고적격도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이런데 정당한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아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처분 또는 재결을 받은 상대방 이외의 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처분 또는 재결을 받은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간단히 얘기하면 제3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안 되나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제3자도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설에 따를 경우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되는데 맞는 말이죠.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형성력이라고 한다고. 형성력. 아시겠죠? 형성력. 3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 맞죠? 이것을 여러분 처분행정청이라고 부르죠. 근데 뒤에 아니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아닙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당사자 소송일 때 행정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취소 소송은 행정청 자체가 돼야 되는 거지 그가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니에요. 3번 틀렸습니다. 자, 재량행위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죠. 자, 2번이 맞는 말이고 1번, 3번, 4번 왜 틀렸는지 확인 가능하셔야 되고요. 320번 가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집단 시설지구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환경영향평가 법령 적용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제3자도 원고적격 인정되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2번도 맞는 말이고. 자, 3번 보겠습니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법률상 보호이익설,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고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자, 여러분 법률상 이익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하나는 강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강행 규정.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자, 이거를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뭐를 갖는다? 개인적 공권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개인적 공권이 법률상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원고적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 이거는 사익보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호되고 간 이게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받은 자. 자, 원고적격 인정된다. 4번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해야 될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 한 그 이익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사실상의 이익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거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틀린 거는 보호가치 이익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통설과 판례 입장은 3번에 있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돼야 되는 거고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자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사실상 이익인지 법률상 이익인지를 따지죠. 즉 반사적 이익인지 법률상 이익인지를 따지죠. 그 다음에 부호가치 이익설은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부호가치 이익설? 자 어쨌든 4번은 그래서 틀렸다 정도로만 정리해 주세요. 이건 부호가치 이익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부호가치 이익설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구제설이고 부호가치가 있느냐 사익보호성을 따지는 학설인 것 같은데 자 197번 넘어가겠습니다. 197번 자 그 다음에 기업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제급여 이거 고시라고 할지라도 자 원고적격이 이때 이거 중요한 건 이때 제약회사가 동그라미 쳐야 되죠. 제약회사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쟁송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에 잔존하는 경우면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운전기사의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죠. 원고는 누가 돼야 돼요? 회사가 돼야죠. 회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운수 회사가 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 가치 점수 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대한의사협회 이런 이익집단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강사 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학생들에게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고요. 그 임용 취소된 전임 강사가 원고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원고적격 인정되는 경우 2번 두 개 기업과 니은만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뭐야? 그쵸? 여러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의 과징금 부과와 감면 여부를 분리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과징금 처분, 그 다음에 별도의 처분서로 또 감면 기각 처분 했어요. 원칙적으로 두 개의 처분입니다. 즉 과징금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이 각각 성립했다라는 겁니다.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는 자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네 그렇겠죠. 과징금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은 각각 성립한 것이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얘기했지? 유공자 얘기했지. 유공자. 자, 이 두 개는 별개의 처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뭐 있었지? 지금 얘기한 게 과징금 처분이 있고 과징금 부과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깎아달라는 거 감면 이건 부과고 이거는 깎아달라는 거고 안 깎아주겠다는 얘기고 감면 기각한다는 건 안 깎아주겠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아까는 이 두 개가 별개의 처분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양립할 수 없을 때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함께가 안 되느냐? 함께가 아예 안 되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적, 예비적 소송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도 가능하고 분리하는 게 원칙이고 분리도 되고 함께도 가능하죠. 함께를 할 때는 근데 양립해서는 할 수 없고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게 부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주의적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주의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메인이라는 뜻이고 서브라는 뜻이에요. 메인이 뭐고 서브가 뭔지를 구분해서는 가능하니까 함께 또는 별도 불복 가능하다. 또 맞는 얘기겠죠. 나 보겠습니다. 자, 과다 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주는 것은 자, 업자와 같은 종류의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뭐 원고 적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나는 뭐 얘기하는 거야? 경업자 소송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경업자 소송. 경업자 소송 가능하죠. 자, 여러분 거기다가 기존 업자 세 번째 줄에는 기존의 업자 거기다 밑으로 기존 업자가 법률상 이익이 없느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건 이익이 있습니다. 기존 업자도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야? 특허인 경우에. 그러면 해당 처분이 강학상 특허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요? 자, 과다 경쟁에 따른 경영의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게 되면 경영의 불합리성이 굉장히 운수사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개인 택시 면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다. 자, 이거 똑같은 거네요. 기억하거나고 원칙적으로 두 개의 처분칙 가정 성립한 것이고 뭐야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건 편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가랑 다는 똑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잘 나오는 판례는 아닌데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허락받아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런 명칭의 신문사가 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무효확인소는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주일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제주일보라는 걸 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사용권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잠깐만 있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것까지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주일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후자로 만든 제주일보 두 번째 제주일보도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이거 아까 했었죠. 정당한 기대권 있을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만료된 후라도 다툴사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용돈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별표 칩니다. 요거 잘 나오죠. 요거 잘 나옵니다. 건축주가 이제 했는데 건축주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팔아야 되지.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허가가 철회돼야 되지. 그쵸? 그러면 건축허가를 철회할 법률상 이익이 있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바르지 못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돼야 될 거고 바가 바르지 않습니다. 바만 틀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있다. 자, 3, 2, 3, 1. 직계제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자, 새로운 직계제 처분의 기한, 직계제 처분 시 그 이전의 직계제 처분은 여러분 다툴 필요가 없죠. 얘가 직계제가 됐어. 근데 A라는 사유로 직계제가 됐어. 근데 이걸 다투고 있는 중에 B라는 사유로 또 직계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직계제 처분에 대해서 요거 앞에 걸 다툴 필요는 없죠. 지금 이미 이걸 여기서 내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직계제 상태일 거 아니야. 두 번째 직계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툴 필요 없습니다. 다툴 수가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취소 소송 제기 중에 판결 선고 전에 취소했어요.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럼 쟁송 진행 중에도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야?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를 원해. 근데 취소했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죠. 소이익이 없어요. 자, 3번.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제재적 조치인 상대방인 행정기관은 소이익이 있죠. 다퉈야 되죠. 당연히. 다퉈야 됩니다. 3번은 다툴 수 있습니다. 예, 원고적격 인정합니다. 원고적격 인정해요. 자, 4번. 네, 기간 만료됐으면 소이익 인정하지 않죠. 토속 채취. 324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1년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시행 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초 사업시행 계획이 무효하게 구할 소이익이 일률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읽어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자, 2번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 법률상 얘기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2번이 324번에 2번이 323번에 3번의 판례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323번에 보면 제재적 조치를 한 거죠. 제재적 조치를 한 거고 이에 따랐을 때 이제 소방청장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도 이거 2번가 323번에 3번하고 324번에 2번 선지하고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번 환경영역 일단 밖에 동그라미 치다 밖. 자, 밖에는 뭐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것을 입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원고적격 없다가 맞아요. 4번 보겠습니다.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그 진급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 처분 부작위 위법을 이유로 왜 나한테 진급을 안 시켜줬냐. 예비역 편입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이익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예비역 처분 취소를 구하면 예비역 편입 처분 취소. 자, 예비역은 군대를 갔다 군 제대를 한 사람이 예비역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병장을 못 달고 나는 제대를 했으니까 예비역을 안 받겠다라고 지금 떼쓰는 거야. 지금. 아니, 예비역으로 상병으로 제대를 하든 병장으로 제대를 여러분 공익금의 요원 같은 사람들도 다 예비군 훈련 다 받아요. 예비역이에요. 그 사람들은 병장제대 아니잖아. 그쵸? 병장제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제대라고 그러지? 그런
계급 이등병제대라고 그러나? 어쨌든 공익근무요원은 4조훈련밖에 안 받잖아. 병장이라는 걸 진급을 못한 상태에서 어쨌든 제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예비역이에요. 이거는 소이익이 있다 이런 거 다툴 수 없습니다. 소이익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군대 가서 병장하고 나오든가. 그건 또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 다음에 325번 1번 자 경찰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감봉 이상의 징계로 인해서 자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행정청 내부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자 처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됐다고 해서 뭔가 권리의무 관계의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징계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포인트를 뭘로 줘야 될까? 준비 과정이 돼야 돼. 준비 과정. 준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처분성이 없다. 자, 2번. 2번이 법률상 이익이 잠깐만요. 여기서 핵심 뭡니까, 여러분?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이게 핵심이에요.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자, 지금 이미 이사를 갔어, 다. 그러니까 이사가 이미 시작이 됐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인가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다 사업이 다 진행이 돼가지고 토지 수용까지 다 하고 사람들 다 이사를 갔어.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다시 처음부터 그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되돌아가서 하는 것은 이제 놓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미 시작된 시점이라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건축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는 건축물 있잖아요. 그 건축물이 완공되면 이거 못 하잖아. 이미 소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런 똑같은 거야. 이거는 지금. 이사가 이미 시작됐어. 2번.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익 없죠? 어차피 1차 시험인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다음에 합격했는데 뭐 어떻게 바뀔 수가 없죠. 자 4번도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위 군경 정관은 추상적 규정이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다. 자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달라고 다툴 이익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6번 보겠습니다. 자, 구도시 주거환경법상 조합주의 구성 승인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 이때는 주화설리 인가처분을 다퉈야죠. 주화설리 인가처분을 다퉈야지. 그 구성 승인 처분을 가지고 다툴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원고적격 인정, 낙골당. 원고적격 인정되죠? 낙골당. 자, 인정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풀 때, 뭐, 이런 거, 500m인지 아닌지 이런 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거주하는 자, 여기서 500m인지 300m인지 400m인지 바꿔서는 시험에 안 나와. 중요한 말은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밖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골 땅에 설치된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500m든 뭐 100m든 뭐든 간에 인정되는 거죠.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연탄공장 인인소송과 같은 개념이죠. 자, 3번.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자 근로계약 갱신이 아까 했었죠. 계속 똑같은 겁니다. 정당한 기대 완료되는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공동 소유로 한 건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고 이제 자동차 등록에 대해 자기 개인 명의의
자동차 거기에 대해 직권 말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이익이 있다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1번 327 감액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감액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소이익이 없습니다. 소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미얀마 이것도 잘 나오죠. 난민 신청하였으나, 자,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뭐 허무인이 아니라는 의뢰라는 위명을 사용한 갑이라는 이유로 갑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네, 이것도 법률상 이익 인정하는 판례죠. 신문사업자 지위. 4번. 똑같이 아까 봤었죠? 이런 경우 소이익이 없다. 이미 이거 얘기한 거죠. 지계대처분 또 나오게 되면 앞에 거 가지고 계속 다툴 소이익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대학 교원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원 징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에 정년이 되면 소이익 없습니다. 다른 뭐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되지 않는 이상 소이익이 없다. 이런 건 판례별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소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무효에서 옛날에는 보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충성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해봤어? 취소해봤어? 뭐 해봤어? 그래도 안 되면 무효해. 이런 보충성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무효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효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충성이 요구됨으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문사업자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제주신문 있었죠? 제주신문. 제주일보. 322번에 라 있죠. 라. 그 판례입니다. 라. 322번 라. 제주일보. 자, 일단은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자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와요. 이게 3번.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에 대해서 대부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명령했는데 고양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고양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 제기할 그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갖고 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안 돼요. 행정은 기본적으로 위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329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증 발급, 비자 발급 얘기하는 거고, 이거 법률상 이익 없죠. 비자 발급. 법률상 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제가 상지대학교 얘기 몇 번 했었죠. 상지대학교 관련한 판례가 되게 많은데, 자, 여기서 교수협의회가 총학생회 이사선임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자, 법률상 이익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정한다. 자, 근데 누구한테 인정 안 한다고 그랬지 또? 교직원 노조, 노동조합에는 또 인정 안 했다. 뭐 그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자,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이어진 경우 감면 불인정 통지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소이익이 없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가징금 부과에 관한 종구 의결이 이루어진 후.
자, 라 보겠습니다. 라.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 연수장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변경 위반 제안을 했는데 관할 시장이 반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가 도시자연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었는데 갑이 변경 위반 제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이미 변경됐잖아요. 그쵸? 반려한 다음에 자, 그 후부터 중요해요.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 결정 시설 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행정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 지금 폐지가 됐어. 근데 뭐 계속 취소를 구할 소이익은 없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는 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330번 보겠습니다. 330번. 자, 갑 주식회사가 개발공사와 먹는 샘물에 관해서 협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요. 이제 제주도에서는. 자, 그리고 일반 입찰을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을 뒀어요. 개발공사가 협약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갑회사가 부칙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위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 이건 뭐, 그냥 이건 사례와 상관없는 말이죠. 맞아요. 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죠. 보겠습니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 확인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 이게 보통 이제 뭐예요? 뭡니까? 수당. 그렇죠? 월정 수당이 남아 있거나 이익이 남아 있으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맞는 얘기죠. 다 사례에서 협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서 협약기간이 일정 시점 이후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각 회사가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지위 상실의 원인이 부칙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칙조항이 무효를 받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자동 연장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또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개발공사를 설치하면서 또 이거는 일반 입찰로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 입찰로 했고 그 다음에 종전 사업자가 3월 14일 날까지만 이제 본다라는 부칙 조항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만든 공사하고 그 다음에 갑 회사하고 그쵸? 갑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갑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동 연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는 또 일반 입찰을 한다. 라는 조항을 따로 뒀어요. 자, 그러면 갑 회사는 자동 연장되고 있었는데, 자,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이 부칙 때문에, 그쵸? 이 부칙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갑 회사는 여기서 계약 기존업자는 뭐 일정 기간까지 한다. 3월 14일까지 한다까지 인정한다. 기존 업자를 인정한다. 라는 부칙 때문에 지금 갑 회사는 내가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부칙 때문에 이 둘의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 입찰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값도 들어왔을 거고 값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보통 들어왔겠지. 계약 현재 기존 업자면 값도 들어왔고 새로운 업체도 들어왔겠죠. 을도 들어왔겠고. 근데 을이 조건이 더 좋아. 근데 을이 선정이 됐어. 을이 선정이 됨으로써 이거는 그러니까 요 조항에 의해서 을이 선정이 되는 거니까 갑이랑 계약은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원하고 이 공사는 입찰에서 갑이 적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갑회사는 아니다. 우리는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칙만 없었더라도 만들지 않았다면 이 부칙만 사라지면 우리는 자동 연장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회사는 이 입찰을 무시하는 거죠. 일반 입찰 조항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법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걸 지금 얘는 지금 이걸 무효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이 부칙을.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자, 위에 박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갑회사가 부칙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330번은 바르지 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31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 10분에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